위대한 지구의 수호자 옴니맨의 아들인 마크 그레이스는 이제 새로운 히어로가 되어 아버지를 따라 지구를 수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크에게 닥칠 일은 꿈에도 모를 것이었죠. 오늘은 아마존 프라임의 더보이즈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인빈시블의 원작입니다. 원작은 150이슈에 근접하는 방대한 분량인데요. 오늘은 일단 맛만 보겠습니다. 애니와 다른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만화 순서대로 가는데 순서도 애니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애니 안 보신 분들도 진입장벽 없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1화부터라. 그리고 이건 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구독자 60명에서 3주간 낑낑 앓을 시절 힘이 돼주었던 한 구독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이른 아침 변기에 앉아 코믹스를 보고 있는 이는 고등학생 마크 그레이슨. 좀 있으면 지각인데 철없이 만화나 보고 있는 놈이었죠. 마크는 아침으로 식빵이나 먹으려는 찰나 어머니에게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오긴 했냐고 물어보죠. 어머니는 최근에 아버지가 일이 좀 많았어서 그저 어디 있는지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TV. 뉴스엔 지구의 수호자 옴니맨이 대만에서 괴물과 싸우고 있다는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둘은 한숨 놓았습니다. 마크의 아버지는 뉴스에 나온 옴니맨이었거든요. 옴니맨은 무사히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둘은 별로 걱정도 안 했어요. 그렇게 걱정 없이 등교한 마크는 학교에서 그의 친구 윌리엄을 만나는데요. 윌리엄은 마크에게 이따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 건데 갈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내년에 대학에 가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했고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뛰느라 놀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윌리엄과 작별 인사를 하고 알바를 하더마죠. 그는 쓰레기를 버리려는데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마크와 어머니는 또다시 아버지 없는 식사를 하려 합니다. 둘은 이미 이에 익숙해져 돌아온 아버지 옴니맨 혹은 놀란 그레이슨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마크의 아버지 놀란은 오는 길에 이집트에서 홍수가 난 걸 보고 그냥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늦었다는데요. 용과 싸울 때 시민들을 구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썰까지 풀어주죠. 놀란은 사실 작가였습니다. 히어로 활동을 하지 않을 땐 책을 팔아 밥 벌어먹고 사는 가족이었죠. 놀란은 아무래도 옴니맨 활동을 며칠 쉬고 책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지구를 수호하는 가디언즈 오브 더 글로브가 자기 대신 커버 쳐주면 될 것이었죠. 그렇게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는 마크의 오늘 있었던 일로 넘어가는데 마크는 당당하게 오늘 드디어 슈퍼파워를 깨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뭐 별거 아니라는 듯 거기 있는 반찬이나 이리로 달라고 하죠. 그날 밤 마크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리고 비행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냥 점프만 하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마 아빠처럼 강철 신체를 가졌다면 뭐 땅이 박아도 아프진 않겠죠? 근데 아마 못 날면 강철 신체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케이, 결국 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마크에게도 슈퍼파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던 3인조. 그 셋은 능력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펜스를 넘으려는데 그때 등장한 고글을 쓰고 복면을 두른 한 남자. 능력 없는 두 친구는 단숨에 기절시켜주고 이 바위 피부 친구를 박살내줍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입으니 약간 도둑 같아 보여 후회하는 마크. 그리고 이걸 아버지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옴니맨은 마크를 보고 대체 뭘 입은 거냐며 게다가 능력 얻은 지 이제 1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이런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사실 2주였죠. 마크는 이거를 입어야지 비행 연습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보므로 필요하다 합니다. 놀란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며 경찰들이 오는 것 같으니 이 친구들은 기절한 채로 내버려두고 자신의 친구 한 명을 소개해준다 하죠. 그 친구는 바로 코스튬 맞춤 제작가. 제작가와 아버지는 지금 입은 게 어떠냐는데요. 오 fuck, 이거 진짜 필요한 건가요? 사실 요 주렁주렁 달린 게 태양 배터리랍니다. 마크 내 아버지가 태양의 기반에 힘을 얻는 걸 보고 영감받아 만들었다 하죠. 바로 그때 옴니맨에게 들어오는 신호. 그렇게 아버지는 가버리고 남은 아들이 무례함에 사과를 합니다.
제작가는 오랫동안 일해서 이제는 뭐 일상이라 괜찮다고 겉보다 이 코스튬 어떤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하는데 마크는 이게 좀 상징적이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제작가는 그 말을 듣고는 모든 사람들이 상징적인 코스튬을 원하지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며 히어로 활동명이 있으면 이 상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코스튬을 만들어주는데 더 쉬워질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히어로명 정한 게 있냐고 물어보죠. 마크는 딱히 없었습니다. 제작가는 그럼 정해서 오면 뚝딱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다 하죠.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마크. 마크는 학교 준비 중에 옆에서 두 친구들이 말다툼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한 놈이 뒷담 가다 걸린 것 같았죠. 나 좀 내버려. 근데 좀 억울해 보이는 친구가 날 내비두라고 합니다. 그러게 처신 좀 잘하지 생각하는 찰나 마크가 왜 내비두라는데 자꾸 안 놓아주냐고 뭐 쟤 겁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냐 묻습니다. 제대로 걸린 마크였죠. 바로 11단계 밀치기를 시전하는 양아치. 하지만 이에 바로 되갚아주는 마크. 그는 이제 사람을 밀쳐서 쇠도 구부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아까 걔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여기서 뭔 소란이야? 바로 교장실로 끌려간 마크. 마크는 양아치가 한 친구를 괴롭히고 있길래 막았더니 걔가 먼저 나를 밀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밀친 것 뿐이다.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 라고 합니다. 이에 교장은 걔는 원래 말썽쟁인데 잘만 학교 다니던 너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데요. 교장은 마크가 양아치처럼 되기로 한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마크는 이에 자신은 공부만 할 거라 괜찮다며 걱정 말라고 하죠. 내년에 대학도 갈 텐데 양아치처럼 되진 않을 거라 합니다. 그저 내 눈앞에서 괴롭힘 당하는 꼴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하죠. 교장은 이걸 듣고 자신은 이해한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 그것보다 너는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나 경비를 불렀어야 한다고 말해주죠. 학교에서 다른 학우들을 지킬 책임은 선생님과 경비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마크보다 그 양아치가 2배나 더 큰데 너무 무모했다고 말합니다. 마크 너는 무적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게 정한 그의 이름 바로 무적 인빈시블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적 마크는 잠시 과거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바로 옴니맨의 과거 어떻게 지구로 오게 되었는지인데요. 놀라는 자신이 아주 먼 빌트럼이라는 곳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빌트럼인들은 인간과 완전 다른 종족은 아닌 비슷한 친구들이었지만 무엇보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었죠. 비행, 슈퍼스피드, 짱짱쌤 등등. 물론 인간과 비교한 기준에서 그런 거고요. 뭐 슈퍼스피드나 비행, 뭐 인간보다 더 내구력이 튼튼한 거 같은 거는 빌트럼 기준으로는 뭐 당연한 거였어요. 빌트럼은 이런 축복받은 능력들로 질병이나 전쟁, 살인 없는 유토피아였습니다. 허나 빌트럼 고등 평의회는 이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덜 발달한 종족들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그 종족의 발전에 직접 도움을 주고자 결정합니다. 그렇게 세계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먼저 적합한 행성들, 덜 발달했지만 충분히 잘 클 수 있는 행성들을 찾았고 두 번째로 방어체계를 만들어 행성을 다른 위협들로부터 안전하게 막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자 팀을 보내 그 행성 문명들의 진보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행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했죠. 이게 점점 날이 갈수록 성공하자 많은 빌트럼인들이 자기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마크의 아버지 놀란도 있었습니다. 놀란은 위원회에 들어가 행성 찾는 일을 하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지구를 발견했습니다. 놀란은 지구를 관찰하며 지구와 지구의 사람들에 푹 빠져들었고 지구를 발전시키자고 위원회에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지구는 기준에도 못 들 정도로 너무 덜 발전했다고 하여 거절됩니다. 하지만 놀란은 포기하지 않았고 다른 대책을 내놓았죠. 바로 자신이 직접 자원하여 지구의 수호자가 되며 시민들을 지키는데 헌신하겠다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구가 우주 너무 먼 곳에 있어 한번 정착하면 다시는 빌트럼으로 못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허나 놀란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 그렇게 놀란이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놀란은 생각보다 더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더욱 다채로웠고 가능성이 가득했죠. 아마 여기로 온 건 잘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허나 지구인들은 자주자주 위험에 빠졌고 놀란은 이 위협에 모두 상대했죠. 자신은 이곳을 지키러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도중 마크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 합니다.
아마 사춘기쯤에 마크 너도 나처럼 날고 빠르고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하죠. 그리고 이는 이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하늘을 누비던 중 발견한 장난감 가게 터리범. 바로 마크는 이를 제압하려는 찰나 오히려 싸대기를 맞습니다. 차림이 차림인지라 잘 시간 아니냐고 묻는 빌런. 잘 시간이 맞긴 하지만 둘은 그때 등장한 팀. 방금은 위협 사격이었고 순순히 항복하라 하는데요. 허나 빌런은 빌런, 그들을 바로 공격했고 이 팀은 무력하게 당합니다. 빌런이 정신 못 차리는 팀을 뭉개주려고 하는데 그때 마크가 나타나 한 번에 제압하죠. 그렇게 해결된 장난감 가게 터리 사건. 이 팀은 새 탈 것을 불렀다 합니다. 그리고 마크와 팀은 서로 히어로임을 알아보곤 감사를 표하는데 그 팀 중 이 친구가 마크는 눈에 특히 익었죠. 물론 이 친구는 마크의 옷차림이 더 눈에 띄었지만 여튼 이들은 청소년 히어로 팀이었습니다. 로봇, 아톰이브, 렉스 스플러드, 그리고 복제 능력의 듀플리케이트가 팀원이었죠. 팀과 마크는 서로 만나서 반가웠다며 상황을 수습하고 떠납니다. 내일 학교에서 만난 아톰이브, 둘은 지금까지 엄청 가까이 있었음에도 몰랐던 겁니다. 이브는 어젯밤 일 고마웠다며 원한다면 잠깐 팀 견학가도 된다는데요. 마크는 사양하지 않았죠. 마크는 근데 왜 여기 정문 앞에서 가냐고 물어보는데요. 팀이 비밀기지까지 셔틀버스라도 운행하냐고 묻는데 사실 둘은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날 줄 아니까요. 그래서 마크는 이브가 주로 사용하는 탈의실을 사용합니다. 다행히 이브는 옷을 이렇게 입는 거라 이상한 상상을 할 필요는 없었죠. 소년만 하라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진 않기 때문에 몰래 비밀기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비밀기지엔 로봇만 있었고 다른 두 멤버는 다른 일 처리 중이라 로봇은 우리 셋이서 할 일이 있다 합니다. 바로 어젯밤 그 친구를 추적하는 일이었죠. 그 빌런은 기억이 약간 지워진 채 밖에 내팽겨졌기 때문에 아마 혼란스러워 친숙한 기지로 돌아갈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빌런이 도착해보니 있던 것은 피어싱을 하지 않는 또 다른 빌런. 아마 두 빌런은 쌍둥이처럼 보였습니다. 피어싱은 어젯밤 일이 기억 안 난다며 너무 어지러워서 다시 돌아왔다는데요. 이 똑똑이 쌍둥이는 어제 내가 훔치던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게 있어야 다른 로봇 군대를 만들 수 있다 하죠. 이 로봇 군대를 만든다는 빌런 짓을 한다는 걸 알았으니 들을 만큼 들은 셋. 아톰이브, 로봇, 인빈시블은 로봇 군대의 전원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기에 손쉽게 쌍둥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쌍둥이 사건. 로봇은 이에 감탄하며 인빈시블 보고 팀에 들어올 거냐고 묻는데요. 인빈시블은 생각 좀 해보겠다며 이 빌런 잡는 게 항상 이렇게 쉽지